저희가 들여다볼 예. 기업,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회사 이름은 이제 파워넷이라고 파워넷,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파워넷 이름만 들어도 이제 파워 그러면 뭔가 이제 힘과 네네. 관련된 회사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제품으로 봤을 때 이제 아답터 이런 거를 아답터, 만드는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니까 이제 전기, 전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는 이제 94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요. 네네. 작년 6월달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음. 공모가 6,500원이었었는데 지금이 한 5,000원 정도가 못 미치는 가격이니까 공모가보다는 다소 이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장 주수는 1,200만 주인데 지금 비상환된 전환사채가 한 230만 주 정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1,400만 주 정도. 현재 시가총액 한 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회사의 규모적인 측면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작은 소형 소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파워넷 어디에 네. 위치해 있나요? 회사는 가산 디지털에 있고요. 네네. 공장은 대부분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순 제조를 하는 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중국에 이제 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뭐 재무 뭐 이런 사업 이런 그 관리 조직 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라고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머큐리라고 네, 하는 머큐리. 회사를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파워넷과 머큐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음. 이 파워넷이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머큐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손자 회사, 관계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드렸던 이제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 될 수 있냐면, 이 머큐리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AP라던가 네네. 단말기 이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제 그 개발하는 회사라고 설명드렸어요. 사실 머큐리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서 그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외주를 해서 이제 제품을 네네.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 있는 외주 업체를 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파워넷이 머큐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군을 이제 생산하는 조립해가지고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을 받아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회로 기판에 이렇게 뭐 콘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아답터죠, 네. 아답터. 저기 이제 완성체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SMPS라고 하는 부품이 뭐냐면 이 아답터가 TV라던가 이제 모니터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 옆에 이제 화면에 네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회로 기판 같은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런 모니터들이 있겠지만 모니터 뒤에 보시면 이 모니터 본체하고 그 연결하는 부분에 보면 아답터가 있는 제품이 있고 요새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가 없이 그냥 전선만 꽂아가지고 이제 콘센트에다 연결해가지고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아답터가 따로 이제 좀 큰 부품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TV 뒷 화면이라던가 이제 다른 네네.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전력 변환을 하는 제품이 이제 생기게 되어졌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TV나 모니터에 사용되는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 뭐 생활 가전에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 뭐 정수기라던가 뭐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부품에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TV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에 이 SMPS라고 하는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 사운드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네. 요새 TV를 사면은 이제 홈 시어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긴 네네. 그 스피커 같은 거를 이제 뭐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선물로 주는 기본 탑재된 부품으로 해서 사용되는데 거기도 이제 아답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품들이 사용되는 범위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어떤 아이템 자체는 되게 단순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도태돼서 없어지고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이제 좀 늘어나는 그 생존한 기업이 좀 시장을 좀 평정해 나가면서 좀 안정화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사가 하고 있었던 이제 SMPS라고 하는 이 전력 변환과 관련된 사업 외적으로 이 그 단말기 사업이라던가 통신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때쯤에는 사업 분야가 또 다른 추가적인 사업 분야가 또 하나 발생을 하겠죠. 지금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규모인데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 수주만 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 그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네요. 네. 파워넷이 치킨 게임에서 다른 기업들 다 잡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게 SMPS는 뭐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 쉽지 않나 이랬는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다른 기업이 도태되는 상황이 나왔다고 그래서 파워넷이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 뭐 점유율 정도가 몇 프로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들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삼성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코웨이 그 생활가전 쪽에 부품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한 뭐 1,000개를 납품을 하면 단가에 대한 마진이 좀 적을 것이고 똑같은 제품을 한 100개 정도 납품하는 회사는 이익률이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는 다른 대량 생산에 대한 체제이지만 다른 쪽보다 매출 비중이 적은 품목들이 납품한 회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파워넷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TV, 모니터 사실 이제 오늘 이 파워넷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건 오늘 네. 뭐 시장에서 뉴스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QD OLED 쪽에 대한 투자 13조 쪽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파워넷이 한번 주가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이 파워넷 같은 경우도 이제 QLED TV 쪽에다가 이제 그 전력 변환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사실은 퀀텀다 TV 쪽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관련된 어떤 기대감, 새로운 어떤 뭐 아이템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오늘 사실 뭐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OLED 관련해 가지고 어떤 투자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OLED 장비라던가 혹은 소재 쪽 부품 쪽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어떤 모멘텀적으로 움직이긴 좀 그렇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방향성 자체는 삼성 역시도 퀀텀다 OLED TV 쪽으로 이제 대면적으로 활용한 TV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SMPS라고 하는 부품 자체는 상당히 뭐 마진도 그렇게 뛰어나게 높은 분야도 아니지만 이 관계사인 머큐리가 생산하고 있는 AP라던가 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정용 통신 장비에 네네. 대한 부분을 생산을 했을 때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이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면서 뭐 크게 업황을 타거나 이렇게 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약간의 이제 마진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그 사이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렇게 평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규로 통신 기기 쪽이라나 통신 장비 사업 쪽의 어떤 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네. 매출도 마찬가지지만 또 규모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관계 회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관계가 없는 다른 어떤 외주 업체가 생산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회사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생산을 해주거나 개발을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품에 대한 이게 부품에 대한 수급을 봤을 때에도 네.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부품을 살 때 하나를 뭐 10개를 사는 것보다는 20개 뭐 30개를 한꺼번에 더 많이 사게 되면 이제 단가에 대한 인하 효과도 이제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주가는 그렇게 뭐 과히 비싸다거나 아주 싸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좀 매출에 대한 외형적인 성장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파워넷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이제 뭐니 해도 뭐니라고요. 회사의 자산을 한번 저희가 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좀 소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나 뭐 어떤 그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2016년도에 비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했을 때는 2배 이상의 자산 가치의 성장을 보여줬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좀 안정적인 아주 크게 어떤 업황을 타면서 뭐 크게 성장을 하거나 크게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는 이제 꾸준하게 좋아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탐방을 갔었을 때 네.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익이 높아지는 부품들, 그러니까 그 업체들 거래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작년도보다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졌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앞으로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는 영업이익도 한번 같이 예. 들여다보죠.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비해서 좀 뭐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좀 그 저조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품에 대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 수요,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때 네. 이제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발생했었던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익에 대한 변화 요인이 이제 일시적으로 작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나와 있는 거는 영업이익 3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도는 전체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9년도는 29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네요. 반기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거의 뭐 동일한 정도까지 됐으니까 네, 남은 네. 하반기에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워넷에 대한 가치, 예. 뭐 자산 가치, 또 실적 가치, 뭐 저 한번 가치에 대한 이 부분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인데요. 지금 상장된 주식수가 1,200만 주, 그다음에 전환하지 않은 주식이 한 230만 주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 수만 감안했을 때는 한 4,130원 정도, 현재 주가가 4,900원 정도니까 PBR기는 한 1.2배수 정도. 그래서 뭐 아주 고평가도 아니고 아주 저평가도 아닌 그냥 평이한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전체 실적과 올해 상반기 실적이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남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감안을 하면 작년보다는 어찌됐든 이익에 대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ER 기준으로 한 13배수 정도. 그래서 올해 평균적으로 나왔었던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평균 수치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올해 예상하는 순이익단이 한 45억 정도, 40억에서 45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적으로 보시면서 뭐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뭐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길게 보시면서 어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소형주들은 사실 뭐 리포트도 잘 안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뭐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는 시점, 그다음에 머큐리와의 어떤 시너지가 발생되는 그런 시점, 그쯤에 돼서는 아마도 조금 더 외형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파워넷에 대해서 쏙쏙들이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우리 조민규 대표님의 평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갔다 오셔서 보신 파워넷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할 수가 뭐라고 할까요? 회사 그 표현할 수 없는 내 어떤 느낌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 오감 뭐 이런 것처럼 딱 보면 어떤 느껴지는 에너지 이런 거가 있듯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이제 머큐리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며칠 한 일주 정도 뒤에 아마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가 급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주가가 좀 쉬었다가 어느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점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장의 그런 모멘텀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시면 그렇게 한 번 정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좀 뭐 투자할 만한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